뉴스룸이 끝나고 이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정입니다. 오늘도 두 분께 영화표 드릴 테니까요.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반려동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1500만 시대인데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채연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죄송해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제가 목이 조금 상태 좋지 않은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니까 좀 제가 기대해도 되겠죠? 아, 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뉴스룸 애청자시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스튜디오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되게 신기하네요. 지금 뭔가 좀 다른 방송할 때 별로 떨려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이렇게 뉴스 스튜디오 나오니까 뭔가 좀 긴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압도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시다 보면 또 금방 풀어지실 거예요. 네. 굉장히 강아지상이세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많이 네, 들으시죠? 네, 개상이라서. 네. 네, 개상과 강아지는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역시 저는 약간 고양이 쪽이긴 한데 네. 오늘 강아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제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키워드 좀 우선 준비해 주시죠. 댕댕아, 오해해서 미안해. 개와 사람 서열, 없어열. 네. 너무 선생님이 네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네. 저희가 강아지가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대충 서열을 정해가지고 누구에겐 잘해주고 누구 말은 듣지 않고 이런 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좀 일반 진료보다는 지금 이제 행동학 진료, 사람으로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그런 수의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진료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저 서열 얘기거든요. 얘가 나보다 서열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높아서 이런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나 방송을 봐도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얘가 가족들보다 사람보다 서열이 높아서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되게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우선 사람의 서열을 전복하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얘가 나를 공격하고 물고 이런 거를 보고. 나는 안 무는데, 나는 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엄마는 안 물고 우리 아빠한테는 잘하고 내 말은 안 듣고 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사람을 가려서 행동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려서 행동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소통이 잘못되는 거지 서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 서열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서열이 뭔데요라고 하면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서열이 뭘 것 같으세요? 서열이요? 네.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회사에선 저희 부장님이 저희 위시고 그다음에 차장님, 네. 그다음에 제가 있죠. 이런 식의 서열. 그렇죠. 아주 비슷한데 약간 동물학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장님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시고 자원에 먼저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보호자가 밥 먹고 있을 때 이게 더 맛있는 건데 자기가 먼저 접근해서 뺏어 먹으려고 한다거나 아니 먹고 있는 사람들을 물고 쫓아내고 먹는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뭐랑 똑같냐면 만약에 강아지들이 우리를 물고 뭐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서열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은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엄마가 더 좋은지 아빠가 더 좋은지 소통이 더 잘 되는 사람을 좋아했고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좀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얘네들은 이 사람과 똑같이 보호자와 이 반려견이 원하는 것이 이제 충돌될 때 하는 거지 절대로 사람의 서열을 전복하려고 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 우리가 진짜 평상시에 볼 수는 없다. 네. 벌써 오해가 하나 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환영해주고 계신데 네. 서광훈 죄송해요. 서장훈이 아니라 서강준. 죄송해요.
서강준 닮았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유, 저희 악플 달리겠는데요. 큰일 나겠는데. 제가 느꼈을 땐 서강준 씨랑 이석훈 씨 합쳐놓으면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 싶기도 또 해요. 이렇게 악플 달릴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닌지 맞는지 댓글 빨리 달아주세요. 서강준 플러스 이석훈 닮은 수희 선생님과 강아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네. 자, 개가 사람의 서열은 없다. 서열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가 풀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 흔들리는 꼬리 속에서 네 불쾌함이 느껴진 거야.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흔들리는 꼬리 사실 생각했을 때는 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반가운가 보다 싶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강의할 때나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노래가 다 망쳐놨다고. 네. 꼬리를 흔든다는 것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꼬리가 흔들리면 반갑다는 거고 나는 날 좋아하는 거구나 하면서 다가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꼬리는 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높이. 높이는 이 자신감입니다. 높이가 강아지. 높을수록 자신감이 있는 상태, 낮을수록 자신감이 없는 상태. 그래서 꼬리를 이렇게 다리 사이로 넣고 있는 아이들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꼬리가 흔들리는 속도예요. 속도는 흥분도를 표현합니다. 네. 당연히 빨리 흔들수록 이 흥분을 많이 한 거고 천천히 흔들수록 흥분이 낮은 상태인 거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흔들리는 폭이에요. 선생님 근데 폭이 강아지가 이렇게 올 때 저희가 폭을 이거는 약간 양옆으로 한 5cm, 10cm야. 이건 한 20에서 40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여요. 이게 보시면 폭이 좁은 거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심리 상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 폭 자체가 꼬리를 흔들 때 넓게 흔들지 않고요. 되게 다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요. 메트로놈 같이. 네네네. 그 좀 빠른 메트로놈처럼 흔들리는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넓게 흔드는 경우에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긍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리트리버 아이들 막 사람 반길 때 보면 꼬리를 막 엉덩이까지 흔들면서 최대한 크게 흔들죠. 네네. 근데 시골에 좀 묶여 있는 아이들, 영역 방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다가가면 되게 많은 경우에 꼬리를 바짝 들고요. 좁은 폭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꼬리가 굉장히 짧은 강아지 있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사실 너무 짧아서 이게 천천히 흔드나 빨리 흔드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꼬리 다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원래 꼬리는 강아지들의 되게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데 그걸 자르면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꼬리를 자른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와 소통이 좀 덜 된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줄어드니까. 네, 싸움이 더 일어난다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꼬리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꼬리를 흔든다고 마냥 날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다가갔다가 물림 사고를 당한다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꼬리 흔든다고 다 좋은 거다라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도 좀 풀렸습니다. 세 번째 오해 보여주시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가끔씩 보면 옛날에는 이제 페리스 힐튼 네. 강아지가 굉장히 나도 페리스 힐튼의 강아지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하는 것도 없고 먹고 그냥 뭐 영역 표시하고 산책하고 저런 상팔자가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처럼 살고 싶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훈련소를 한 4주 정도만 다녀왔어요. 저희가 이제 대체 복무를 하기 때문에 4주 정도 다녀왔는데 그 4주 동안 훈련소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실 몸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내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다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자유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많은 강아지들이 자기 이름이 안돼인 줄 알 거다. 조금 슬프네요. 네, 우리가 잘할 때 칭찬은 거의 안 해놓고서 뭐만 하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유명한 밈 있잖아요. 유해진 씨가 네, 맞아요. 안 돼 외치면 어디선가 뭐 하고 있을 거니까 네. 안 된다고 외치고 본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그냥 주고 되게 일도 안 하고 편할 것 같아 보이지만 자유의지가 없는 것, 대부분 이제 보호자가 제공을 해줘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맥락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 사회가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불안한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이제 집 문을 나오시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셨나요? 네? 어디 가는지 알고 나오셨죠? 집 모르고 문을 싶어요. 나오면서 모르고 싶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고 싶네요. 네, 제 몸이 알아서 출근을 해가지고. 여기를 오시는 거를 이제 알고 알고 나오신 있죠.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데 그 목적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그래도 항상 사실 뭐 산책 같은 거야 주변을 하니까 좀 그걸 외우고 있지 않나요? 네. 알고 있지 그래서 않아요? 주기적으로 산책을 해주는 강아지들은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불안이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산책의 횟수는 적은데 맨날 차만 타거나 밖에 나가면 병원을 간다거나 이러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인지 편향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눈에는 편해 보이지만 이 강아지들한테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이 일을 별로 주지 않아요. 일을 줘야 돼요? 일을 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네. 뭔가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우울해져.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일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유튜브도 못 봐요, 책도 못 봐요, TV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눈엔 편해 보이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료하고 우울하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내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남아있는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분출하는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려견이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다 보면 저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패턴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퀴즈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자, 제가 퀴즈를 먼저 드리고 선착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는 설채연 수의사가 제가 서광준과 누구가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지 빠르게 적어주시면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광준과 이분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답 올라온 대로 꼽아주시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궁금했던 게 강아지가 복수심이란 감정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글쎄요, 이거 좀 우선 설명 듣고 제가 반박을 좀 해볼게요. 네. 우선은 강아지들의 인지 능력, 감정 나이가 사람으로 보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해요. 그냥 우리가 뇌피셜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 몇 살 정도라고 밝혀졌을까요? 강아지요? 네. 사람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한 몇 살? 몇 살 정도일까요? 강아지요? 네. 제가 정말 이쪽은 전혀 몰라서 너무 엉뚱한 얘기할까 봐 무서워서. 아니요, 뭐 엉뚱해도 다들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몇 살이냐고요, 강아지가? 네. 사람으로 봤을 때 한 몇 살 정도의 감정과 인지 능력을 가졌을지. 한 10대? 아니에요. 훨씬 낮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개월 수로 따지면 30개월. 오. 30개월 아이들의 감정과 인지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30개월의 아이들이 되게 풍부한 감정과 이걸 가졌더라고요. 전에 아이가 없지만 이제 조카가 있어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이 30개월까지 가질 수 있는 감정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 사람이 30개월 이후에 가지게 되고 배우게 되는 감정들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거죠. 오. 근데 그 죄책감 그리고 복수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나중에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없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가끔 보면은 만화도 그렇고 영화에서 보면은 강아지가 누가 당하고 오면은 이제 때로 몰려가가지고 복수하러 가잖아요. 네네. 그 장면은 그러면 없는 건데 나는 그렇죠. 네,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은 의인화가 되게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혼냈을 때
얘가 불쌍한 표정을 짓고 뭔가 잘못한 걸 아는 것 같다. 맞아요. 사람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보면 이런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들의 그런 뭔가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은 남자들의 미안해다. 그럼 선생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말을 더듬네. 남자들의 미안함을 약간 너무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 남자들도 진정성 있게 미안한 왜 잘못했는지 알고 싶은데 사실 잘 뭔지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미안해로 퉁치는 우선 이걸 거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얘기하고 이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강아지들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표정들이 막 불쌍한 표정 같은 게 뭔진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불쌍한 장화시는 고양이 강아지가 고양이 표정을 막 이렇게 짓고 하면 갑자기 보호자가 바뀌잖아요. 막 맞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막 잘해주고. 네,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이러면 아이들이 학습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죄책감도 없으니까 복수심도 없는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복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혼자 두고 갔을 때 오줌 싸는 거. 혼자 두고 갔을 때 화장실 실수를 하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분리불안 증상이거든요. 아, 그냥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복수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은 이걸 복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제 미국 가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막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왜 복수를 방광으로 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치워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안겨줌으로써 고차원적인데라고 생각을 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전 그런 적이 없지만 귀신의 집이나 롤러코스터를 우리 부모님이 저를 태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면서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 부모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진짜 이해가 확실히 가요. 네.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내가 너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괄약근이 풀리면서 싸는 경우 아니면 개들의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화장실 실수가 이 오줌을 배뇨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보호자분들은 계속해서 복수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혼내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절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3초 안에 혼내야 돼요. 3초 안에? 칭찬을 3초 안에 하거나 그러니까 칭찬이나 체벌은 3초 안에 해야 돼요. 행동한 다음 3초 안에? 네, 그래야지 이해해요. 내가 이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결과구나라는 걸 이해해요. 근데 한참 뒤에 들어와서 혼내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가족들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들어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러면 숨어요, 어디에. 가족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가족들은 그걸 보고서 얘 봐, 지 잘못한 줄은 알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초 기준이 강아지 입장에서 3초인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싸질러 놓고 3초 안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0.5초. 그건 너무 빠른데. 네, 그래서 특수한 교육 도구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보지 않으면 혼내거나 칭찬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크게가 아니고 아예 효과가 없어요. 애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그런 거죠? 네. 특정 강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강아지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너가 이걸 한 게 잘못한 거다. 너가 이걸 한 게 잘한 거다라고 설명을 못 해주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자마자 그 뒤에 칭찬이나 체벌 같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지 체벌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같이 듣고 있는 모든 이제 제작진들이 강아지를 좀 키우시나 봐요. 네. 반려동물을. 다들 막 역대급 리액션들이 막 귀로 들어와요. 오, 그랬구나. 막 이렇게 열심히 들었던 리액션이 없던 것 같은데 평소에 좀 열심히 들어주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좀 보도록 할게요. 혹시 PD님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바로 인이어로 쏴주세요. 저기 보면 댓글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우빈 님이 수의사님 외모가 너무 눈부셔서 시청이 안 돼요. 큰일 났는데 그거. 이거 저희 가족이 지금 들어와 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농담입니다. 자, 확실히 멍멍이들이 야옹이들보다 애정 표현도 잘하고 좋다. 젤리님, 저도 꼬리 흔드는 큰 개한테 다가갔다가 크게 물려서 꿰맨 적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꼬리 흔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나라 되게 잘못된 문화. 뭐요? 강아지 만날 때 손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손 왜 내밀라고 하죠, 우리? 냄새 맡으라고. 네,
그렇게 후각이 좋은 애가 이 거리랑 이 거리 냄새를 못 맡을까요? 그럼 그냥 물어주세요 이러는 겁니까? 이 불안이 많거나 좀 두려움이 많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로 보면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줄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 앞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어떻게 절대 친근한 표현이 아니고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예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강아지들, 개들한테는 되게 공격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서요. 이렇게 하다가 물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솔러스님이 그럼 강아지 처음 보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옆으로 앉아서요. 옆으로 앉아서 그냥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강아지라고 제가 한다면 강아지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보이는 아이는 와서 냄새를 맡을 겁니다. 알아서. 네. 근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는 저는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그럼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네. 눈도 안 마주치고 옆에 있어줘야 내가 너를 뭐 공격하거나 너한테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럼에도 이제 관심을 안 보이는 아이들은 저는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관심을 보여주는 아이는 차근차근히 이제 기다려주다가 머리 위가 아니라 가슴. 요 가슴 쪽을 만져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네, 왜냐하면 머리 위로 뭐가 올라오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슴 쪽을 만져주는 거는 내가 다가갈 때 이제 이 손이 가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아까 그 퀴즈 냈던 거 정답은 이석훈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설채연 수의사님 제가 서강준과 이석훈 닮았다 했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이 아이디. 강재영 처돌이님. 제가 유튜브라 너무 좋네요. 네. 아니 그 닉네임이 강재영 처돌이에요. 네, 처돌이가 덕후란 뜻이라고 네, 합니다. 네, 맞아요. 이분께 이분께 영어의 매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솔라스님이 좋은 질문 드렸기 때문에 그분께 제가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그 질문 주셨던 솔라스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께 사실 저희가 키우지 않는 저도 사실 이러면 되겠지라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방송 어떠셨는지? 네,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뭔가 뉴스 할 것 같은 데서 유튜브를 해서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좋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뉴스에 또 강앵커님을 실제로 보니까 네, 너무 좀 즐거웠습니다.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뭔가 그래요? 떨렸습니다. 네. 저도 사실 뉴퀴즈에서 좀 재밌게 봐가지고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저희는 다음 주말에도 더 유익한 뉴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